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15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거 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며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당이 최근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당원 규정, 이 개정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이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나설 때 불이익이 있었던 거를 좀 없애는 당규 개정을 했다 그래서 또 혁신이 뒤집힌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명문상으로는 그런 비판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출마를 하니까 네.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감점 요인이 10%로 돼 있었는데 그걸 25%로 대폭 올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 당규 때문에 출마를 잘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당규를 또 바꾼 건데 바꿀 때 이제 다만이라고 하는 걸 또 예외 조항을 또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을 출마할 때는 그 감점 요인을 없도록 한다. 이렇게 또 예외 조항을 줌으로써 네.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네. 뭐 명분상으로는 전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출마를 사실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원을 전당원 투표에 붙임으로 인해서 당원 자체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출마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큰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번에 당규를 개정한 것 명분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비판받을 만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네. 왜냐하면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하면 그러면 현역 의원들, 경쟁력 있는 후보들 아무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안 내보내면 그럼 누굴 내보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조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혁신 뒤집기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서도 이렇게 당규까지 개정한 민주당. 그래서일까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네. 그걸 전제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적극적 검토라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권유도 해주시고 뭐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완전히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네,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사실은 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지난 총선 거의 다 당선되지 않았으니까 몇 자리 빼놓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의원을 오래 하셨던 중진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역 의원 중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이제 박주민 의원 지금 얘기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출마 선언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또 결혼되는 박영성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겉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박주민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현역 의원이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경선에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두 사람 다 이제 범친문으로 분류는 되죠. 뭐 비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우상호 의원은 586의 어떤 수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73년생입니다. 세대가 차이가 있어요. 결국 586이 기득권이 센지 아니면 민주당의 세대 교체의 바람이 센지 내부적으로 두 사람이 경쟁했을 때 어떤 흐름이 더 클지 한번 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본선에 출마하면 이런 거예요. 지역구 선거는요. 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이길 수는 있습니다. 조직 관리 잘하고 지역 관리 잘하고 지역이 괜찮으면. 근데 이게 서울시 같은 이 광역 선거, 거의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내 골수 지지층만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는 선거거든요.
중도층의 표심까지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상호 의원이나 특히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성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광역선거에 나갔을 때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강력하게 소구력이 있을지 그건 한번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3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역 의원들 외에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이들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서울시장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예, 당내 예. 경선에 나오게 돼 있었고 네, 떨어진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욕심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나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욕심이 있겠죠. 근데 현직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또 개각 문제하고 얽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당내 경선을 거치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개각이 이루어져야 가능해서 네. 과연 출마가 가능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전국 전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4.7, 국민의힘이 28%를 얻었는데요. 서울 지역만 좀 한정해서 보면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한정해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30.6%, 국민의힘은 32.2%가 나왔어요.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좀 앞섰죠. 앞섰다는 보기는 표현을 어렵죠. 오차범위 할 수 없죠. 오차범위 내지만 예, 근데 예. 이제 저기 이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하나로 묶으면 오차범위 내에서만 격차는 좀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보다 오히려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서울 쪽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 좀 더 정치적 관심도 있으니 응답률도 높을 거고 네. 서울에 지금 부동산과 이 재산 세금 문제가 좀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의 가장 큰 이슈예요. 그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 단위보다 서울만 봤을 때 민주당한테 조금 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저 서울의 정당조조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플러스 국민의당이 좀 더 오차범위 내지만 크다. 이것도 이거지만 정의당이 지금 5.8% 한 6% 정도 나온다는 거. 예.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굉장히 신경 쓸 측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 지금 새 대표가 들어서면서 예전에 노회찬, 심상정 시대 새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제일 큰 선거입니다. 여기서 후보를 포기하기라는 명분도 없고 그냥 동시 지방선거라면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하면서 주고받고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내년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한다고 해서 정의당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실리도 없어요.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 뭐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 내고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그 6%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골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김태훈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100% 국민경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당내수 후보를 찾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100% 국민경선 결국 당 밖의 인사들까지 한번 아울러 보겠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내 인사는 기본이지만 지금 당 밖의 인사까지 포괄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아무래도 야권의 빅타트를 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당내 인사보다는 당 밖의 인사한테는 100% 국민 여론조사가 유리할 테니까. 그리고 당내 선거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출신 유권자들 당원의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어떤 의사가 전체 서울 유권자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100% 국민 여론조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네. 저는 국민의힘이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출발점은 당원 단계를 좀 바꿔서 이 경선 방식을 국민 여론조사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는 첫 발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요, 신당 창당론을 꺼내들었죠. 여기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소리로 모아봤습니다.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뭐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뭐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 일부 의원들이 뭐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뭐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건지 의중이 좀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비대위 네. 대표 때 그때 야권연대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똑같은 반응 보였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때도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야권연대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 플랫폼으로 움직여가면 또 한 번 회오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당 자체가 흔들려요. 예. 흔들리면 야권 전체가 함께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안철수를 데려온다는 이유로 당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선거 치르기 쉽지 않아요. 네. 이건 김종인식 정치 스타일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야권의 후보가 되거나 후보로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해처모여하는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한다. 뭔가 이번 선거를 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뭐 그것에 있어서의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예. 민주당이 싫지만 국민의힘은 더 싫다. 이것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도 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러니까 중도로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해쳐모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런 욕심을 갖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문호 다 열어놓고 100% 국민 경선할 테니까 안철수 대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 플랫폼 안에서 그 위에서 선거 치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접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참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 있는 게 스스로 제3지대에 지금 선 인물이 있어요. 바로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죠. 지지율도 상당히 심상치가 않고 광폭 행보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뭐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예비선거는 100% 국민 경선 그리고 본 경선은 80%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넣겠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일부들까지 다 넣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넣으면서 당의 혁신이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금태섭 전 의원도 참여를 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러브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야 각 당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